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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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랴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3 친구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 2년 전 2018년도 수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본격적인 고3 수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고1 때부터 고2, 그 다음에 고3 때까지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거의 한 3, 4등급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창 그때 도스코가 유행했었거든요. 한창 도스코를 보면서 모델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는 모델이 되겠어. 이 생각이 좀 컸죠. 뭣도 모르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모델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 간 거 자체에도 마음속에 살짝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건 하는 그런,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잘 먹고 급식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학교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부르는 명칭 같은 거, 그런 거조차 몰랐고, 그럴 정도로 대학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딱 고1 때까지의 저였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나는 수시로 갈 거야, 혹은 나는 정시로 갈 거야 하면서 수시로와 정시로가 나뉘게 됩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하기 죽어도 싫었기 때문에 저는 수시를 선택하게 되었고, 과도 문과 아니면 이과로 나뉘게 됐습니다. 저까지만 해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문이과가 통합이죠. 여튼 문과, 이과로 나뉘었는데 저는 문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문과의 수시로였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친구들은 이제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거야, 혹은 나는 어느 전공을 선택할 거야 라는 게 나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 뭐 때 되면 가겠지. 대학? 뭐 안 가면 안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되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돼요. 가리야, 너가 1학년 성적은 이 정도고 2학년 성적이 한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3학년 때 비슷한 성적을 받게 되면은 너의 통합 성적이 이 정도야.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자마자 아, 망했다 그러면서 2학년 때 각성을 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래서 2학년 때 각성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정말 좋은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중국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리야, 너 중국어도 할 줄 아는데 혹시 학교에서 중국어 방송 같은 거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주십니다. 저는 덥석 물었죠. 네. 왜냐면 나는 최저 없는 대학을 수시로 넣을 거기 때문에 방법은 학종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종이 어떻게든 좋은 소스로 쓰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안에 덥석 감사합니다. 네,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중국어 방송을 2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학생 활동도 했었고, 그때부터 살짝 감투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생회장을 출마를 하게 되고, 정말 운이 좋게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생회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은, 이때 성적이 1학년 때 제가 3, 4등급 받았다고 했잖아요. 고2 때 1학년 때 성적 대비 1점 이상으로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대학교에 수시로 넣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학종밖에 없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마친 이후에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내가 나의 자소서에 쓸 내용의 소재들을 조금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기부 있잖아요. 보면서 좀 괜찮은 소재? 아니면 괜찮은 활동들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1, 2, 3번 문항 중에 1번 문항은 그냥 가볍게 갔었던 것 같고, 2번 문항이 아마 한 2가지에서 3가지 활동을 적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진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듭니다. 자소서 2번 항목에 넣을 활동을 채웠고요. 이거는 정말 꿀팁인 게 여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혹은 1학년 친구들은 1학년은 조금 이르고 2학년 친구들이 딱 좋은데 그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대충 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녹여야겠다라는 각이 잡힌단 말이죠. 근데 막 보면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대충 적어놓은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채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있잖아요. 뭐 책, 독서는 방학 중에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서라든지 아니면 봉사 이렇게 2가지 활동으로 채우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고3 때 조금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자율동아리 활동을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자율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학생회장 활동도 하면서 공부를 정말 울면서 했어요. 하루에 3-4시간도 안 잤던 것 같고 거의 한 3시에서 4시,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고 그 생활을 거의 반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정말 내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졸려서 미쳐버리겠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아닌 이상 공부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정말 콩알만한 시간이 남아도 낭비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살짝 그 타임워치 같은 거 있다고, 테이블 뭐 공부할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쬐까만한 건데 공부할 때 정말 좋은 거. 이때 성적 자체도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보다 한 0.5점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적이 정말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저희 학교 생활, 간략한 저희 학교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되면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중국어 관련 활동들이 많이 쌓이기도 했고 중국 관련 활동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뭐 중국어 학과로 확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뭐 활동들 그런 걸 보면서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가는 그 길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희망하는 전공과 딱 맞는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공 선택하는 거에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매월 7월 달에 코엑스에서 수시박람회라는 걸 해요. 대학 수시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에서 코엑스에서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은 예비 입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를 해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 부스에 가서 상담을 하고 혹은 자기 성적에 맞춰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보고 좌절도 하고 희망도 갖고 불안감도 가지는 그러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저 또한 이 박람회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팁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는 친구들은 매월 7월달 혹은 8월달에 열리는 코엑스 대학 수시 박람회 방문을 하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소서의 시즌인데 사실 자소설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는 그 고2 겨울방학 때 적어놓은 소재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자소서 학원을 따로 다니거나 뭐 돈을 내고 첨삭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제가 썼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한 선배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을 엄청 괴롭히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튼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자소서 작성했을 때 뭐 활동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저 대박이죠? 이게 아니라 저 이 활동을 해서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저는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혹은 나는 이 활동을 해서 이러한 느낀 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살짝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그런 식으로 짰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저의 느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활동을 썼다라는 식으로 저는 자소서를 구성을 했고요. 한 달 동안 자소서를 썼는데 대략 뭐 10번이 뭐야 한 20번은 다 지웠다가 다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차라리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충 자소서에 대한 뭐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입시 준비의 꽃이죠. 자소서 다음으로 꽃은 바로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를 면접 보기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2, 3주 전인데 그 3주 전에는 저는 제 자소서 그리고 제 생기부를 기반으로 예상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상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만휘라든지 아니면 진학사 그러한 뭐 입시 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사이트에 가면은 면접 수기 같은 거를 작성한 거라든지 면접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이 학교는 이러한 질문들을 위주로 하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고 이 메시지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요 키포인트 그런 것만 외웠고요.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모의 면접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느냐, 특히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익히는 데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면접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저는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튼 여기까지가 저의 모의 면접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면접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살짝 힘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면접 보실 때 그리고 면접 준비하실 때 가지셔야 할 마음가짐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나만 떠는 거 아니고 다 떨고 심지어 면접을 보면서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모의 면접을 할 때 혹은 면접을 할 때 너무 떨어서 망한 것 같다 혹은 너무 걱정된다,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 면접관 분들이 누르면 대답을 하는 그냥 로봇이 아니라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그냥 면접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면접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내가 면접관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해 이해를 했고 질문에 대해 상응하는 대답을 했다, 그거를 면접관이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에 대한 설득력을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보실 때 좀 면접관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딱 들어가서는 그냥 살짝 웃으면서 미소를 살짝 보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면접 분위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론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도 긴장을 한대요. 면접 교수님들도 긴장한대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웃으면서 대답을 합시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실 게 그럼 너는 무슨 대학을 넣니? 일 것 같아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총 6개의 학교를 넣었고요. 경기대, 가천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희대까지 6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교별로 면접 분위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는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 기반 친절하고 자유로운 느낌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국민대학교는 압박감이 조금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든지 뭐 전공 관련 질문 그런 걸 위주로 좀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 면접을 하면서 예상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을 친구가 따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런 걸 물어보겠어? 했었는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대에서 그 질문을 정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 친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고마워. 그리고 동국대는 서류 강탈을 했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 기반 질문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생기부 기반 좀 친절하시고 부드러웠던 질문 유형이었던 것 같고 부드러웠어요, 분위기도. 제가 지원한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 생기부 기반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뭐 법과 정치라든지 생활과 윤리, 그러한 사탐 과목들 등등등 있죠? 그런 과목들을 기반으로 한 제시문 문제가 주어집니다. 제시문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 대 인권 침해 이렇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과학은 인간이 발명하기 시작한 건데 그 과학이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건 인간이 과학을 발명한 청의 목적성이 죽어요. 그리고 과학보다는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랑 생기부는 그냥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뭐 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왜 했냐, 이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이 어땠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었어요. 정말 정신없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자마자 속으로 와 망했다 등 그러면서 집에 갔고,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정말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했고, 제 최종 결과는 동국대학교는 불합격을 했고요. 나머지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국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도 했고 면접도 받고 면접 이후에 최초 합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 저는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선택을 해서 지금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아니 저는 휴학 중입니다. 네, 휴학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정말 압축한 정신없는 저의 나름의 대학 입시 썰이었고요. 올해는 특히나 입시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만 쭉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아마 저보다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과 관련해서 뭐 필요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뽑아내고 싶으면 마음껏 댓글로 남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아는 부분들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힘내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미 빛나고 있어요. 제 눈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걸 본인이 아실 때까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빛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이제 좋은 날만 있으실 거예요. 안녕.